오늘 말씀드릴 순서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는 왜 생체모방공학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생체모방공학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사례들을 다른 분들이 한 거,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한 거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 기술은 왜 생물을 보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요약문에도 썼지만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우리는 원숭이보다 똑똑하고 박테리아보다 더 똑똑하고 개미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저런 하등한 동물들, 식물들을 보고 있느냐? 근데 그런 데 대한 그 성현들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사람은 오직 자연의 가르침을 받고 반응할 뿐이다를 네. 뭐 자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응할 뿐이다라고 해가지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엄청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건축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터 파울리라는 분이 What is biomimicry? 그러니까 바이오미미크리가 뭐 생체모방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어요.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왼쪽에는 이 개미들이요, 나뭇잎을 잘라서 막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미들은 나뭇잎을 자르러 빈손으로 가고, 나뭇잎을 자른 애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막 이제 가는데 얘네들이 이 제로라는 숫자가 뭐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십만 마리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 상대방이랑 부딪혀서 멈추는 시간 제로. 그럼 여기 있는 이 자동차들과 7천만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를 할까요?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1년에 교통체증 때문에 자동차들이 서 있는 시간을 다 합치면 7천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에 사는 흰개미 집입니다. 흰개미들이 이렇게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드는데요. 여러분들 사막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뭐가 제일 견디기 힘드냐면 더운 게 아니고 추워서 미친다고 합니다. 밤에 너무 추워요. 영하 막 10도, 20도까지. 그러니까 낮에는 막 30도, 4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 덜덜덜덜 떨다가 사막에서 죽었다 그러면 얼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막 흰개미 집은 얘네들이 무슨 뭐 선풍기가 있겠어요, 에어컨이 있겠어요, 히터가 있겠어요. 그냥 태양열, 그 다음에 이런 바람의 순환, 이런 것만 가지고 얘네들은 온도를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정도로 계속 밤낮으로 상관없이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드는 얘네들의 에너지 제로. 그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그림은 뭐 같으세요? 서울 아니죠? 맨하탄의 그 마천루들입니다. 여기 20이라는 게 뭐냐면 인류가 지구에서 막 광물도 빼내고 뭐 나무도 태우고 석탄도 태우고 석유도 태우고 뭐 우라늄도 태우고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그 에너지 중에 20%를 건물의 온도를 유지한댔어요. 지금도 우리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체 우리 인류가 쓰는 에너지의 20%입니다. 근데 흰개미 집은 제로. 에너지 없이, 네, 에너지 없이 이 어려운 일을 다 해내요. 온도뿐만이 아니고 환기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이런 개미, 흰개미 이런 것보다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개미처럼 살자, 돼지처럼 살자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잘하는 거를 좀 배워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설득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 옛날부터 우리 인류는 계속 그 생물체를 계속 바라보면서 좋은 것들은 좀 뺏기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날고 싶어 하는 거였죠. 날고 싶어 하는 거였는데 그런 게 옛날 신화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카루스의 그 아버지가 인류에서, 사실 신 중에서 제일 유명한 대장장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고 인간 중에 제일 기술이 좋은, 사실 우리 공학자, 죄송합니다. 공학 얘기해서의 원조,
이제 다이달루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보는 이 미로 있잖아요. 미로라는 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 다이달루스예요. 근데 이 다이달루스가 만든 미로에다가 이상한 그 소 머리를 한 이상한 그 괴물을 집어넣는데 얘가 탈출을 했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그리스 신화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이달루스를 이런 그 높은 탑에다가 감금을 해놨네. 자기 아들이랑. 자기 아들은 이카루스. 이제 다이달루스가 누굽니까? 엄청난 기술자예요. 그래서 자기 탑에 놀러 오는 비둘기들, 새들, 깃털을 다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기 등 뒤에다가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훨훨 날아간 거죠. 그래서 탈출에 성공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태양 가까이 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태양 가까이 간 거죠. 왜냐하면 이카루스가 어리석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원래 인간이 다 그런 존재예요. 어리석게 꿈을 쫓다가 처절하게 이제 바다로 떨어져 죽죠. 하여튼 그렇게 인간은 오래전부터 새를 모방해서 날고 싶었고 그런 생체 모방 공학이라는 걸 하고 싶었어요. 되게 신화 속에서만 존재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만든 사람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물론 뭐 화가도 있고 그렇지만 엄청난 과학자이자 기술자였고 이분이 남긴 노트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잠수정도 있고요. 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행글라이더 같이 만들어 가지고 날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노트만 남겼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그분이 남긴 말이에요. 말을 희한한 말을 했는데 새는 수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 장치이다. 따라서 인간은 새의 움직임을 제한해낼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인식의 전환입니다. 동물이라는 게 기계 장치랑 똑같이 어떤 물리적 법칙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모두가 생명은 다르다 생각했거든요. 생명은 이런 다른 돌멩이나 아니면 이런 건물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다빈치가 생명도 똑같이 물리적 법칙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면은 생물을 모방하는 거는 우리가 기계를 만들듯이 아니면 바퀴를 만들듯이 그런 거를 똑같은 걸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만든 게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이렇게 날았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최초의 이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입니다. 그러니까 행글라이더 이런 것들은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뛰어내서 그냥 바람을 타고 가는 건데 이거는 바람 없이 그냥 엔진으로 달달달달 거리면서 간 겁니다. 근데 혹시 이거 좀 주의를 집중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허리 정도까지 날았어요. 혹시 그거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1m 날았어요. 1m 떠가지고 한 100m 갔어요. 그게 인류 최초의 비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행사는 앉아있지 않고요.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1m 정도 떴지만 덜덜덜덜 떨면서 추락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겨우 날아가지고 라이트 형제가 이거를 근데 사실 이건 좀 야담인데 이때 라이트 형제 말고도 브라질 사람도 날았고 날은 사람 몇 명 있어요. 각자 자기들이 막 최초로 날았다고 막 법적 분쟁이 붙었거든요. 근데 라이트 형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겼는데 이런 사진을 남겨놓은 게 굉장히 큰 그 효과를 발휘했죠. 소송에서 이기는데 되게 쪽팔린 거예요. 1m 날고 이렇게 누워있고 막 이런 거 쪽팔리지만 앞으로 여러분들도 쓸데없는 사진 찍지 말고 이런 중요한 사진들은 꼭 잘 남겨두시면 나중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라이트 형제는 미국에서 인정을 못 받고요. 쫓겨나서 프랑스 가서 회사를 세우고 뭐 그런 그 뒷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라이트 형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네. 어쨌든 그래서 생체모방공학의 역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요즘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걸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독고말이라는 이 씨앗이에요. 저도 뭐 식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알프스 산맥에 많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데 메스트랄이라는 이게 오스트리아 분인지 스위스 분인지 같은 그런데
알프스 산맥 기슭에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제 맨날 뛰어나가서 이제 놀다 보면 알프스 산맥에서 노는 거죠. 그래서 올라보면 맨날 자기 옷에다가 이거를 막 붙여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맨날 야, 너는 왜 그렇게 질출치 못하게 이걸 붙여서 오냐 막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개한테도 막 붙어 있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때는 돈이 많고 과학적 그게 있었으니까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런 게 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독고마리 씨앗의 털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갈고리가 우리 이제 섬유라든지 개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고 사람이 다연대로 같이 얘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물론 이제 씨앗을 넓게 퍼뜨리기 위해서 씨앗은 그런 전략을 쓴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야, 그러면 이걸 접착제로 써보자. 근데 이거는 화학약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도 안 남아. 그 다음에 땡기면 떨어져. 또 붙이면 붙어.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이제 벨크로. 그거를 우리말로는 이제 찍찍이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쉬어있거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찍찍이라는 걸 이 독고마리 씨앗을 보고 이분이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벨크로라는 이제 상표명을 가지고 이제 특허를 거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 뭐 등산복에도 쓰고 온갖 그 무슨 그 탈착이 필요한 부분에 이게 다 쓰죠. 뭐 장갑 같은 거 찍찍, 야구 선수들 할 때도 맨날 장갑 이렇게 꽉 낄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저귀에도 쓰고 이제 온갖 데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벨크로라는 회사가 이제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만들면서 이분 이제 재벌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누가 야, 너 잘 붙대? 잘 떨어지는 거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은 이거를 독고마리 씨앗을 안 봤으면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뭐 엄청난 천재가 그런 거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딱 보고 만들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생체모방과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고마리보다 물론 똑똑하죠. 독고마리 똑똑하지만 이런 특별한 능력은 얘네들이 더 잘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체모방과학은 어떻게 하느냐면 생명체의 모든 걸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것만 배우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할 때 그 생명체를 탐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물학자도 필요하지만 이제 공학자의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관찰을 하고 원리를 공학자와 같이 한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세상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거는 공학자가 같이 연구를 해줘야 되는 문제고, 이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지식 더하기 수학, 물리학, 화학, 공학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섞여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융합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리를 알아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인간에게 유용한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체모방 기계 또는 장치 또는 소자라는 말은 조금 디바이스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소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표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조를 합니다. 제조라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또 다른 분야인데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생물체 같은 경우는 이게 만드는 게 되게 독특합니다. 먹이를 먹어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거랑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사람 머리카락 같은 거를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밥만 먹으면 머리카락이 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은 이렇게 만들지만 공학적으로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생체모방공학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체모방공학의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형태를 모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모방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제 물질을 모방하는 것도 있는데, 물질 모방은 시간 관계상 이제 이번에는 얘기를 하지 않고 형태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드릴 쇼킹한 사진이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숨을 참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징그럽죠? 밑에 이미 글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의 표면이냐면 상어 피부예요. 여러분들 그냥 밖에서 보면 상어가 되게 매끈해 보이잖아요. 근데 상어를 딱 잡아가지고 보면 이렇게 마치 우리 추석 때 먹는 송편 같은 거 이렇게 닥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신기하죠? 왜 상어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이런 그 송편이 닥치 붙어 있을까? 상어 어느 특정한 종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종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종 따라 약간씩 그 모양은 송편 모양은 다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상어가 어떤 동물이에요? 상어는 막 그 먹이를 쫓아가서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상어가 엄청 느려요. 거북이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해수욕장에서 상어를 본다고 무서워할까요? 그냥 도망치면 되지. 상어가 무서운 거는 그만큼 빠르기 때문입니다. 치타도 마찬가지예요. 치타가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면 누가 치타를 무서워해요? 이렇게 거의 모든 뭔가 이렇게 잡아먹는 놈들은 잡히는 먹이보다 빨라야 되기 때문에 상어는 엄청 빠르게 수영하고 싶어 해요. 이게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상어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고 있을까?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거를 진짜 매끈한 게 잘 나가는지 울퉁불퉁한 게 잘 나가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게 요런 사실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입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그래픽인데 전신 수영복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매끈한 수영복이랑 그 다음에 상어처럼 울퉁불퉁한 돌기를 가진 수영복을 가지고 사람들이 수영을 해봤죠. 해보니까 오돌토돌한 돌기를 가진 수영복을 입은 사람이 물의 저항이 16.6%가 줄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수영하려면 이제 산소를 써야 되잖아. 산소를 11%를 덜 써도 똑같은 기록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뭐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바디 드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형체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만큼 줄어요. 그래서 매끈한 것보다 울퉁불퉁한 게 더 저항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저항이 주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밝히시려면 이 기계공학과에 와셔가지고 유체크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대신 비슷한 것들을 우리들이 이미 쓰고 있어요. 주위에 골프 치신 분들이 어른들이 계시면 골프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골프공이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나요? 아니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생겼나요? 오돌토돌하게 생겼어요. 그죠? 매끈하게 생긴 거랑 오돌토돌하게 생긴 거 당연히 우리들 매끈한 게 더 빨리 나갈 것 같지만 오돌토돌한 게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게 이 주위에서 생기는 이 바람의 형태가 달라져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걸 구체적인 걸 또 설명을 하려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오돌토돌하면 공기가 요거 조금 더 잘 따라가죠. 요 공을 조금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샥 날아가요. 근데 얘는 이 정도 가다가 그냥 휙 날아가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세퍼레이션이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다 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오돌토돌한 게 더 공기를 잘 감싸고 갑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골프공도 존재하는 거고 상어공도 존재하는 겁니다. 상어공이 아니지 상어 피부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어 피부를 모르고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이걸 얼마나 잘 닦을까 그러면서 빡빡빡빡 닦고 있겠죠. 그래서 생체모방공학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상어보다 머리가 좋아요. 지능도 좋지만 피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상어가 여러분들보다 옛날부터 훨씬 잘 알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방해 가지고 요즘 그 모 회사에서 선풍기 디자인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요 건물 안에 보면 덕트 같은 이런 관에다가 이런 송풍기 같은 게 있거든요. 송풍기에 이런 울퉁불퉁한 표면을 써가지고 송풍기의 소음도 줄이고 그 다음에 전기 소모도 줄이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식충식물 네펜데스라는 건데요. 식충은 이제 벌레를 잡아먹는 건데, 요거는 제가 EBS에서 나온 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거에 이제 잎 주둥아리만 먼저 이렇게 찍은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위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여기에 소화액이 있어서 소화액 속에 얘가 푹 담겨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미들이 가다가 뚝뚝 떨어져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미끄러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네펜데스는 얼마나 잘 미끄러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얘네들 생존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게 미끄럽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빡빡 닦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네펜데스보다 똑똑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네펜데스는 그렇게 매끈하게 만들지 않고요. 이걸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굉장히 울퉁불퉁한 표면에다가 미끌미끌한 그런 물질을 위에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매끈매끈한 물질은 줄줄줄 흐르거든요. 흐르는데 얘가 울퉁불퉁한 물질 속에 있으니까, 물질 위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잘 흐르지 않고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이런 표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엌이나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수세미 있잖아요. 수세미 같이 그런 다공성,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거에다가 윤활유를 딱 뿌려놔요. 그러면 윤활유가 원래 같으면 줄줄 흐르는데 이런 다공성 물질 안에 있으면 딱 잡혀요. 스펀지에 딱 잡히는 거죠. 그 위에다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올려놓으면 다 줄줄줄줄줄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미끄러운 표면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슬립스라고 이름을 하버드의 교수님들이 붙이셨습니다. 하버드랑 MIT랑 여기까지도 막 싸웠어요. 누가 원조냐. 어쨌든 근데 저는 그 결과는 잘 모르고 하여튼 이렇게 양쪽에서 개발을 하셨다라는 거고,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 여러분들 붕대 같은 데다가 핏자국 막 나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피 같은 게 안 묻는 그런 표면, 그 다음에 지금은 여름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겨울에는 비행기에 공항에서 비행기 날개에 얼음이 쫙 얼어가지고 비행을 못하고 막 뜨거운 물 뿌리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얼음이 얼지 않은, 얼음도 줄줄줄줄 흘러내려가는 이런 표면에다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MIT에 있는 바라나시 교수가 만든 동영상인데, 케찹, 여러분들 케찹, 마요네즈 뭐 온갖 것들 다 나중에 병 짜다 보면 너무 인간성이 나빠지는 경험을 하실 텐데, 그런 거를 할 때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미끄러운 표면을 쓰면 케찹도 남김없이 다 먹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런 병 표면을 매끈하게 빡빡빡빡 닦아가지고는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네펜데스를 보고 잘 모방을 하면 이렇게 미끌미끌한 표면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이제 개코 도마뱀.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행을 많이 가시면, 동남아로 가시면요, 저도 한번 되게 놀랐는데 엄청 뭐 고급 호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다가 눈을 떠 보니까 천장 위에 도마뱀들이 막 붙어 있어요. 아니 뭐 고급 호텔에 다 문을 다 잠궜는데도 얘네들은 어디 구멍으로인지 다 들어오더라고요. 얘네들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까지 다 갑니다. 그게 이제 개코 도마뱀이라는 건데, 이 도마뱀이 희한한 게 무거운 몸을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접착제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얘네들이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얘
발바닥에서 땀 같은 게 나오나 해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엄청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발바닥을 딱 지나간 자리에 발바닥 가자마자 팍 이렇게 가가지고 현미경을 보고 막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들은 뭐 땀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이 붙어요. 그리고 왜 붙는지 사람들 연구를 또 많이 했죠. 많이 하니까 이 다리, 이 발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선모, 그 헤어가 있습니다. 털이 있는데 털이 어떻게 생기냐면 약간 끝이 이렇게 뭉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걱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털이 끝부분이 이렇게 넓적한 주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 밑에 몇백만 개의 주걱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걱이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딱 붙이면 이 표면이랑 잘 붙습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이 무거운 도마뱀이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요. 그거를 모방해가지고 만든 요런 그 접착제죠. 접착제인데 요걸 하면 이런 그 아령도 그냥 이건 아무 접착제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작은 주걱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우리 김상배라는 박사과정이 지금 이제 MIT에 있는 교수입니다. 스티키 봇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다리죠, 요 다리. 요 발에다가 그런 수없이 많은 주걱들을 만드는 걸 한 거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메커니즘은 이제 로봇으로 만든 거고요. 보면 이게 이제 매끈한 유리에도 잘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 전혀 접착제가 없이 그냥 개코처럼 주걱들만 딱딱딱딱 붙여서 올라가는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개코를 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로봇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드디어 제가 연구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한라산에도 가도 있습니다. 이런 씨앗이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다시 보내드릴까요? 요거는 뭐냐면 가을처럼 약간 지금 되게 습하잖아요, 공기가. 되게 습한데 가을 되면 되게 건조하죠. 이 오츠크의 기단이 오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 알아서 이 식물들이 씨앗을 막 퍼뜨려요. 씨앗을 퍼뜨리는데 이 희한한 이 식물은 씨앗을 활처럼 쏩니다. 가만히 있다가 활처럼 쏩니다. 이렇게 팡 이렇게 튀어나가죠.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그냥 팡 튀어나가요. 팡 튀어나가서 땅 위에서 꼬리가 달려있거든요. 꼬리가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이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보통 가을에는, 전 잘 모르지만 가을에는 땅이 건조하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야지 얘가 말라 죽지 않고 그만큼 발화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요런 이 메커니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어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를 안 보고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다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면서 제가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했는데 얼마 후에 되게 황당한 것들만 아이디를 뽑아서 지원해주는 그런 과제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과제를 냈는데 마침 이게 돼가지고 제가 이 연구를 계속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이게 베이비 꼬이는지 보니까 이 씨앗에 있는 요 꼬리가요. 이런 우리가 이제 액티브 레이어, 인액티브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한 놈은 수분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면 팽창하고 물을 잃으면 수축해요. 다른 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이제 2층 구조라고 하는데 2층 구조 중에서 이 파란색 놈만 수분을 빨아들이면 얘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생물이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건 이렇게 비비 꼬는 놈이고 비비 꼬는 놈 말고 그냥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놈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보니까 식물 세포를 어떻게 얘가 이렇게
빨간 요런 이제 끈 같은 게 묶고 있느냐. 이게 이제 셀룰로스 섬유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묶고 있느냐에 따라서 묶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놈들은 그냥 열었다 닫았다가 아니면 비비 꼬고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가지고요. 그거를 모방해가지고 이 식물 섬유를 모방한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새로운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감듯이 이렇게 하는 걸 개발을 했고요. 그것 가지고 이제 방향을 달라지게 하면 비비꼬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굽히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몇 센치로 해야지 두께를 얼마로 해야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을 풉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거 안 배우셨는데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들 꼭 이런 거 공부하세요. 미분적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면 여기 생렬도 있네.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기 바라고 적분 네 이걸 하게 되면 이거를 몇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하면 이게 제일 잘 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로봇은 뭐냐면 이렇게 노랗게 돼 있고 회색돼 있는 요게 이중층으로 돼 있는 굽혔다가 폈다가 하는 놈이고요. 거기다가 제가 이런 다리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 지원자 이렇게 막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로 가는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언론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주위에서 습도가 바뀌면 지 혼자서 이렇게 가는 로봇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정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안 봤으면 이거는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아까는 그냥 바깥 공기가 바뀌었던 거고 이거는 밑에서 이제 그냥 습기가 올라오기만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에서도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걷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거머리 치료라 그래가지고 이 거머리 여러분 아무나 그 논에 가서 거머리 바닥에 딱 붙이시면 안 되고요. 병원에서 아주 무균 상태에서 깨끗하게 키운 거머리들은 이렇게 피부병이 심한 사람들한테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요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 쓸 때 이런 거머리처럼 하는 이런 약품을 여기다 발라놓으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발라봤어요. 발라가지고 얘를 그냥 이 박테리아가 사는 이런 배지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지 혼자서 이렇게 꿈틀꿈틀 가거든요. 나중에 이걸 이제 배양하면 박테리아가 여기만 살고요. 이게 꿈틀꿈틀 갔던 데는 박테리아가 다 죽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쓸 수도 있다라는 걸 했고 모양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상상력에 따라서 허이짜.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막 붙여서 이게 노란 게 아까 그거거든요. 노란 거를 지 혼자 가게 하지 말고 이런 그 기계에다가 붙이면 제가 막 밀어 올려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면 이게 약간 엔진이고 엔진이 전체적인 기계를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요 끝에 있는 요 놈이 그 기계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엔진을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그냥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굴러다니는 이런 바퀴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소도 만들 수 있고. 네, 이렇게 시소도 만들 수 있고 시소에다가 발전기를 달면요 이렇게 전기가 나와요. 전기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 연구실에서 한 게 계속 이제 식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숨이 축 처져 있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주면요 여기 이렇게 살아나요. 근데 이게 생물학 하시는 분들도 재밌지만 우리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한테도 야 어떻게 물만 줬는데 얘가 이렇게 지 혼자서 막 혼자서 움직이는 거 보면 다 신기하거든요. 우리 눈에는. 그래서 혼자서 움직이는 거를 보다 보니까 식물이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들은. 하여튼 근데 이런 원리를 보다 보니까 이게 삼투현상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삼투현상이 뭐냐면 이 중간에 무조건 막이 있습니다. 막 이게 이제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고 거기에 소금물이 있는데 한쪽은 진한 소금물, 이제 연한 소금을 쓰면
연한 소금물에서 진한 소금물 쪽으로 물이 갑니다. 네, 그래서 진한 소금물 쪽으로 물이 팍 가서 이쪽이 힘이 빵해져요. 그게 바로 삼투압이라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생물들 보면 이 이제 파란색이 되어 있는 요 액포라는 거 있잖아요. 요 놈에다가 이온이 많아지면 빵빵해지고 이온이 없으면 이렇게 불이 죽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하면 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동하면 세포가 이제 빵빵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팽압, 영어로 이제 터거 프레셔라는 게 해서 빵빵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식물은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는 거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 화분에 있던 식물이 힘이 없다가 쑥 자라는 것도 그렇고 기공에서 그러니까 이파리에 있는 기공이 열리고 닫혔다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있는 파란색이 그런 물을 빨아들이는 물질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이거는 약간 두부 같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먹는 젤리. 젤리라는 것은 물을 빨아들여서 그런 부피가 늘어나는 성질도 있지만 되게 약해요. 두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두부를 어디다 쓰겠어요? 기계에서. 사람이 두부 들고 다니다가 다 깨지겠죠. 근데 이렇게 막으로 쌓여있으면요. 힘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제가 그거를 해가지고 요런 막을 세포벽이죠. 세포벽. 식물의 세포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두부에다가 두부 주변을 쌌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두부를 싸가지고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두부예요. 두부. 그냥 젤리예요. 젤리. 젤리는 그냥 이게 누르면 얘가 이렇게 깨져요. 예, 그냥 깨집니다. 근데 베어라는 게 이게 벌거벗은 하이드로젠이고요. 근데 요거는 두부를 쌌어요. 천으로만 감싸준 것 뿐인데도 얘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안은 똑같이 두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냐면 식물의 세포 벽을 보고 우리들이 이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벽돌이거든요. 벽돌도 얘가 시간 지나면 깹니다. 예. 그러니까 두부가 벽돌을 깨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물의 세포벽을 모방해서 쌌기 때문에. 뭐 그래가지고 이런 뭐 물 속에서 이런 구조물도 만들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예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걸로 보면 생체모학이 뭐냐 하면 인간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생물의 뛰어난 구조, 능력, 물질을 모방하는 기술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공학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학에 관심을 가진 생물학자, 생물학에 관심을 가진 공학자의 협력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생체모방공학이 현대기술의 난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실 걸 생각하고 저도 계속 이걸 연구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물론 생물학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눈을 많이 넓히시고 앞으로 공부하시거나 나중에 진로 선택하시거나 뭐 생활하시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